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3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이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치고 모레부터 선수들을 맞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 원룸에서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현재 살인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18살 최모근 등 4명. 이들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만난 또래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약 2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상처를 조롱하는 랩을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적용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숨진 김군 측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들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또 이렇게 눕혀놓고 개똥 같은 거를 코에 올려놓은 다음에 숨을 쉬어서 떨어지면 그게 떨어졌다고 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군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랐고 현재까지 8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오늘 하루 동안 광주 지역 학교 절반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은 광주 지역 253개 공립학교 가운데 101개 학교에서 빵이나 우유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되고 27곳의 학교는 기말 시험 등의 학사 일정 때문에 급식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20여 개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초등 돌봄 교실과 특수학교 운영 등에는 파업 기간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때문에 급식 차질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리원 이모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피켓까지 들고 응원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광주 한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섰습니다. 조리원과 돌봄 전담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처럼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작은 비정규직 노조에서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서름을 엄마 세대에서 끝내겠다는 구호가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리원 이모들도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라는 깨달음이 들자 학교나 부모님에게 혼날 생각 대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박상민 광주 전자공고 부학생 회장입니다. 거기서 저희도 정말 큰 감동을 얻었고 또 그 부분에서 되게 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게 돼 불만인 학생들도 피켓을 든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급식 이모들이 광주 전자공고 2학년 박승주 학생입니다. 급식 이모들이 원하는 거를 좀 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업에 나서기는 하지만 자식 같은 아이들을 굶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던 조리원들은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광주 전자공고 조리원 공호복 씨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안 좋게만 볼 줄 알았지만 광주 전자공고 학생들처럼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학생들의 인증샷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열흘 앞둔 어제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공개됐습니다. 모레부터 선수들의 입촌도 시작되는데요.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친 선수촌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공간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완공을 마친 신축 아파트가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도심 속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변신한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주경기장에서 15분 거리인 선수촌은 25개 동 1,600여 세대 규모로 선수단과 임원진 등 6천여 명이 대회 기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8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 하나를 선수 6명이서 사용합니다. 에어컨과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광주 수영대회 선수촌장 최종삼 씨입니다. 상대이지만 이곳 선수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면서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공간이 선수촌의 자랑은 한식과 양식부터 이슬람 할랄식까지 세계 손님의 다양한 입맛에 맞춘 식당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하루 20시간 동안 100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됩니다. 아침에는 김대일 선수촌 식당 운영업체 아메리칸 상무입니다. 블랙버스트가 주가 될 거고요. 점심에는 면류라든지 파스타류가 주가 이루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류가 메인 메뉴 라이브에 좀 추가가 됩니다. 경기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VR 체험장과 당구시설 등 오락시설이 갖춰졌고 미용실과 은행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또 부상이 잦은 스포츠대회 특성상 응급의학과 등 6개 진료 과목을 갖춘 의료센터도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병철 수영대회 조직이 의무 도핑팀 매니저입니다. 응급상이든지 환자 후송상이 되면은 저희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마스터즈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2달 동안 사용하게 될 선수촌. 오는 5일 개촌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은 한 공간에 머물며 경쟁을 넘어 우정을 다지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모텔에서 중년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SNS로 만난 57세의 여성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며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요양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박모 씨와 의료재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나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의 폭염 영향 지수는 일상 활동이 불편한 수준인 관심 단계이며 이 더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지만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여야 교섭단체 세 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하면서 각 특위위원장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새로운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연장은 또 불발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반발과 문제 지적이 나서고 그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남의 산업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모빌리티나 또 드론 같은 미래 산업을 대표할 인프라들이 곳곳에 깔리는가 하면은요. 화순, 나주 그리고 장흥에는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을 중심으로 나주와 장흥에 있는 생물의학 산업 벨트가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조영진 생물산업팀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 화순 군수들 선거법 위반 또 뇌물수수 등으로 지역의 실망과 불신 또 군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화순군 주변에 이런 또 군수들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또 군수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탑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탑만 세우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화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화순군 행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집회도 연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리 공공개혁시민연합 화순군 지회장 연결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에 안개가 유입되면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인천 김포공항에 저시전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저시전 경보는 가시거리가 800m 이하일 때 발효가 되는데요. 오늘 오전 9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곳곳에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안개 끼는 곳을 지날 땐 서행 운전하셔야 합니다. 백강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조례사거리 우회전 차로에서 상수도 공사 중입니다. 후미로 정체 흐름 보입니다.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봉선로 주월중학교에서 백운교차로 방향 막히고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까치고개 너머까지 밀려 지납니다. 필문대로 산수 5거리에서 지산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이루어진 교섭단체 세 당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 또 사법개혁 특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선임을 놓고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요. 또 5.18 폄훼 논란 등의 의원들 징계해야 될 그런 또 윤리특위는 연장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 연결해서 현재 이 국회의 상황 그리고 이 정치권들의 갈등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파행을 빚어오던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긴 했는데요. 현재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작년 말 예산 처리를 위해서 야3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 한국당이 야합을 했던 그 데자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국회나 민생국회, 개혁국회는 여전히 닫혀 있고 좀 각 당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 이 두 정당들이 보여지기 위한 국회에 대해서만 가동을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국회 정상화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예, 합의문을 보면은 한국당이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그 사안들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만 드러날 뿐, 네. 지금 시급한 여러 가지 민생이라거나 정치 개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결코 이걸 정상화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개혁 입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나 그다음에 그걸 통과시키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형식만 갖춰져 있지 실질적인 알맹이 없는 국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을 좀 바꾸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양당이 결정을 해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 정치 도의적으로 보나 그동안 국회 관행에 비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을 맞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은 불과 2개월 연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2개월 연장을 하면서 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들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쳐서 결국 FTA를 무산시키겠다는 한국당의 술수에 사실 민주당이 좀 굴복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비교섭단체가 철저히 배제된다면 앞으로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민주당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문을 닫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개특위에서 맡고 있는 그 선거법 개정이라거나 또 사개특위에서 맡고 있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도 불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맡고 다른 하나를 한국당이 맡는다면 그 한쪽에 무산되면 다른 한쪽도 다 같이 무산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철저히 한국당의 전략에 완패한 협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방금 현재 국회의 모습도 형식은 갖춰서 문은 열었지만 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협상 과정도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겉으로 보면은 서로 하나씩 맡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고 서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자체가 자초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많이 지금 생겨난 거네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할 때부터 서로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실패하면 한쪽도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게 됐는데 5.18 평매 논란이나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될 특별위원회가 지금 연장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예, 저희 민주평화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5.18 망언 의원이나 이런 진상규명과 같은 지금 불이 났는데 소방서를 해체해버린 꼴입니다. 네. 지금 소방서는 상설로 있어가지고 불을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서 진화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불이 나 있는 상황인데 소방서를 해체해버린 것이죠. 지금 이미 7월부터는 지금 윤리특위가 지금 국회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윤리특위위원회는 원래 특위가 아니고 성격상 상설위원회야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제가 윤리특위는 상설위원회로 하거나 만약 특위로 한다 하더라도 활동 기한을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교섭단체들이 다시 활동 기한을 재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저희들이 다 합의해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갔던 것이고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국회 사무처 간부가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간곡히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섭단체들이 특히 두 당이 이걸 무시해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시선에 맞지 않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니죠. 지금 윤리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현안들이 어떤 거죠? 네, 윤리특위에는 현재 지금 38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좀 그중에서도 한국당 쪽이 19건, 민주당 쪽이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과 같이 5.18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한 그 의원들의 징계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구 의원이라거나 또는 이제 무소속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건들이 지금 38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 의원님께서도 윤리특위는 계속 그 연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만들 때도 일단 2년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중단돼 버린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교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합의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함몰돼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번에 이 국회 문 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동안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외면하는 것이 거의 4개월 가까이 되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거셌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적 압력에 굴복해서 한국당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올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의문을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합의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문 어딜 보더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또는 그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게 바로 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 야3당을 배제한 채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에 다시 그 재판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방향성을 전 네네. 민주당이 잃어버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행동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도 똑같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모든 이번에 국회가 지금 파행을 걷고 있는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덮어버렸고 또 이렇게 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만들었던 개혁 입법들이 좌초될 상황들을 다시 만들어내버린 이 상황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의원님?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그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국회는 국민들의 유인을 받아서 사실은 민생을 처리를 하고 향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깔아주는 그 역할을 입법을 통해서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이번에 합의가 그런 뭘 갖추고 뭘 개혁적인 그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이 향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실 비교섭 단체는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 개혁의 동력을 굉장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인데요.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회는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집약이 되어서 그래야 결국 국민들의 어떤 뜻을 골고루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경우도 거대 양당들끼리의 우선 편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노면해가는 국회 운영을 한다면 네.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유는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하라는 그런 염원을 반영해서 여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버린다라면 정말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5.18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할 특위의 네. 법 처리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 합의문에는 포함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5월 28일 합의문에는 그게 실종돼 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5.18 기념식의 행사에 참석해서는 정말 감동적인 그 말씀으로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참 감동을 시켰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뿐이고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진상규명법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네네. 또 망한 의원들에 대해서 면접을 주는 식으로 네. 아예 윤리특위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이것이 명백히 5.18 진상규명이라거나 망언은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명백히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호남인들을 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냉철히 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과 함께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유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염원의 반영이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남도가 화순을 중심으로 나주와 장흥을 잇는 생물의학 산업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권역별 대표 명품 상품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를 연계해서 국내의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조영진 생물산업팀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생물의학 산업벨트 굉장히 좀 뭔가 앞으로 도약하고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생물의학 산업벨트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또 대규모 직접 단지화해서 지역 바이오 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물의학 산업벨트가 완성되면 국가 기관이 들어서고 국내외 연구시설 유치와 기업 창업이 이제 쉬워지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전남에서 바이오 관련 모든 산업을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이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산업일 것 같은데요. 화순과 나주, 장흥 이 생물의학 산업벨트 구축 사업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도 이 계획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전남이 국가 백신 면역 치료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또 화순 생물의학 인프라와 연계한 원스톱 백신 면역 치료 개발 플랫폼을 구축해서 산업화하는 생태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천연물 신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 시설을 위해서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 개발과 원료 생산 시설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대상지가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주 장흥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전남 중부권인 화순 나주 장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별로 특화된 의학, 식품, 천연물 관련 연구시설과 기업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화순은 2010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백신 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고 화순 전남대병원 녹십자 백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나주에는 식품산업연구센터, 동신대 한의대, 한국한의연구원 입구에서 네. 초고령화에 대비한 기능성 식품 개발과 한약산업 폐과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섰고요. 장흥은 천연자원연구센터, 버섯산업연구원, 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약 290여 종의 전남 지역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네. 특히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그런 과제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이 도에서 사업의 또 구체화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국내 최고 바이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문과 현지 조사를 거쳐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12개 전라남도 대표 산업을 선정하였고요. 향후 국비 확보와 연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의학 연구, 생산, 임상, 집적단지로 저희들이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전남의 미래를 위한 역점 산업이라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청사진을 지금 만드셨다면서요? 예. 우리 화순에는 첨단의학 특화 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460억 규모의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노화면역 헬스 인증센터, 바이오 헬스 용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그런 밑그림이 나왔고요. 네. 나주에는 지역 특산 식의학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환 개선용 메디풀 개발, 또 한의학을 활용한 만성질환 스마트 관리 서비스 약 128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에는 천연물에 기반한 의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 350억 규모의 버섯, 진균류, 식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또 펩타이드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각각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화순과 나주 그리고 장흥인데요. 이 권역들을 또 연계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순, 나주, 장흥은 특색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또 차별화된 바이오 산업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화순, 나주, 장흥의 그런 대표 산업이 최근 계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빅데이터, 정보기술과 융합한다면 이 전남의 바이오 산업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특히 우리 전남은 최근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멀리 가시지 않고 가까운 곳 어디든지 질 높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 치매 유전 인자를 가지고 미리 치매의 어떤 가능성을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 뭐 조선대학교 관련해서 이야기, 연구소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 치매 산업에 대해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치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이런 또 화순, 나주, 장흥을 통해서 좀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치매 그리고 암 같은 난치성, 노인성 질환의 그러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확산 보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전남의 바이오 의학 산업을 타 시도와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국비 확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전라남도는 2016 국회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2020년도 국고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 나주, 장흥 이런 생물의학 산업별도 선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465억 원 규모의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구축하고 비롯해서 이러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올해 꼭 전남 유치하고 또 이러한 생물의학 산업별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갈 계획입니다. 네, 이 생물의학 산업벨트가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조영진 생물산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년이 이제 막 지났고요. 또 각 자치단체들이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있는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의 한 시민단체는 역대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현안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지적 홍보를 위한 대형 조형물 세우기에 더 급급해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예산 낭비 또 각종 공직 비리 등 화순군 행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집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직접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리 공공개혁시민연합 화순군 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회장님 활동하고 계신 이 공공개혁시민연합 먼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공공개혁 시민연합은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정부기관, 산하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부기관, 산하기관, 위탁기관의 그 전반적인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방 지자체의 활성화 관련해서 사료 수집과 그다음에 조사 연구 및 그 보급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결국은 지역의 단체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시민 차원에서 감시하는 단체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민선 7기 출범 화순군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구충공 군수시죠, 화순군이? 네. 네, 구충공 군수의 1년에 대한 평가도 하셨겠네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총체적인 이제 화순군의 비리를 이렇게 비리 청구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화순군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또 화순군청의 산림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구속되었어요. 또 지역 언론의 전현직 기자와 산림조합장, 그런 다음에 건설업자 등이 구속되었고 중형을 또 구형받았고요. 네. 더 많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의 임원들, 업자들이 수사당국이나 상급단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화순군 하면은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이 서로 뭐 여러 가지 비리 또 논란들, 그다음에 이 군수, 전현직 군수의 뭐 구속 이런 것 부분들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동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부 군수 그래가지고 이 군수 이 전직 군수 그다음에 또 그 전직 군수의 부인이 군수가 된 적도 있고 또 형제가 군수가 되기도 하고 또 비리로 네. 연루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 사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주로 굵직할 만한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조형물에 대한 그게 저희가 이제 요즘 랜드마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조형물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순군에서 2006년 그 부부군수 시절에 그 상징탑으로 화합의 탑이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9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천상의 불꽃 대지의 획을 긋다는 상징탑을 또 세웠고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뭐 시민단체나 또 의회에서도 이건 예산 낭비라고도 비판을 했지만 네. 화순군이 모든 것을 또 외면을 한 부분이고요. 또 2016년도 12월경 화순읍에서 이제 강주로 나가는 20공리 교차로에 꿈의 향연이라는 10억 조형물이 세워지면서 네. 점차 이제 이런 그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가 예산의 낭비가 계속 되지 않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의의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비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 탑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네요. 뭐 네네. 화합의 탑이. 근데 뭐 이렇게 탑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탑들을 보통 세우는데 얼마씩이나 듭니까? 지금 보통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작가하고 또 저기 업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네.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2억 원이었지만은 2009년도에는 네. 5억으로 또 2016년도에는 10억이면은 배를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금액으로 네. 정말 과연 그 조형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 지역에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 화순 지역에서는 이 주민들 자체가 예산 낭비 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형물 하나 정도면 되는데 계속 조형물들이 네. 만들어지고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또 조형물들이 새롭게 생기나 네. 보죠. 네. 네.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때 화순군 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화순군 의회는 또 화순군 의회에서 이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또 2016년도에 이 10억 조형물에 대한 꿈의 향연이라는 이 조형물에 대한 것은 화순군의회 모 의원이 네. 광주 너리째에서 화순 방면에 화순을 상징하는 탑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추진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화순군에서 지금 특히 시민적 활동가로서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화순의 우리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화순의 전반적인 비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렇게 화순군이 입장 또 이 공공연합 측이 또 내건 또 화순군 부당 행정 게시물을 화순군이 통보 없이 철거해서 문제가 됐다고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7월 3일 11시에 규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현수막을 걸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걸자마자 화순군청에서 철거를 했어요. 네. 엄연히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적법하게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철거한 것하고 또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 이 강주지검에 강주검찰청에 화순군수 등 3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네. 하지만 또 화순군에서는 이런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시민단체가 먼저 이런 부분을 비리 청구기다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공무원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한다든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라든지 도박 같은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데 부적절한 이런 것에 대한 저희는 해당되지 않고 또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표현이 부적절하냐 아냐 안 하냐 이런 것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저희의 이 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고 조만간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화순군이 여러 가지로 좀 갈려 있고 갈등이 심각하는데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등 풀기 위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듯이 우리 화순의 주권은 주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이 참여를 하셔서 반드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우리 부패 행위 같은 경우는 다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엄벌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네, 결국 국민들이 감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감시가 군 행정을 살리고 군 행정을 제대로 가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리 공공개혁 시민연합 화순군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 소식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에너지 영재학교를 설립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 혁신도시 안에 그 에너지 영재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두고 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취임 일돌 기자회견에서 그 나주 혁신도시 안에 들어설 한전공대에 연계해 에너지 영재학교를 설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에너지 영재학교는 한전공대를 세계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고교 과정부터 과학, 수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영재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도교육청은 한전공대 개교에 맞춰 2022년 3월까지 12학급 정원 180명 규모로 그 고교 과정에 IT 에너지 영재학교 설립할 계획인데요. 그 한전공대 부근에 학교터를 잡아 시설비로 400억 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에너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한 주에 34시간씩 전문 교과와 대학 과목을 가르칩니다. 네, 에너지 영재학교를 한전공대와 연계해서 에너지 분야 인재를 키워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시민단체, 교육단체에서 반발을 한다면서요. 그 이유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교육청은 에너지 영재학교 신입생은 전국에서 모집하되 5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고요. 그 선발할 때도 필기 위주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영재성 검사를 개발해 사교육이 효과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그 명문대나 의과대 입시가 아니라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강조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그 교육 시민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소수 특권 교육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국 교직원 노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나 교육단체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전교조 위원장 출신 장 교육감이 특권 교육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큰 영재학교를 설립하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나주에는 이미 가학고, 외국어 등 특목고가 2곳이나 있고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중 교육부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설립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진보 교육감이 엉뚱하게 영재학교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 그 학벌 없는 사회에 대한 시민 모임은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현재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일부 학교의 특기와 특권을 강화하면 공교육은 돌이킬 재난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에너지 학교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에너지 분야 영재 교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자칫 특정 그 학생들을 위한 전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명문고 진학도구로 악용돼 과도한 입시 교육이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시설비로만 400억이 투입되는데 이런 400억이면 기존에 있는 이 과학고등학교에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더 멋진 시설로 그다음에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영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서궁 교육감의 이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이 장서군 교육감이 대도시인 광주시와 인근 시군과의 공동 학군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장 교육감은 공동 학군제는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그 인근 지자체와 맞물린 문제이고요. 특히 그 강주시 교육청과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인데 여러 우려점이 있어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실상 중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공동학군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도시 강주로 이동한 학생들이 늘어 그 농어촌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 실제 강주 전남 공동학군제는 전남권 학생들이 대도시 진학으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자 그 1992년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 이어 나주와 담양, 하순, 장성, 한평 등 강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군제 또는 공동학군 부활 여론이 이어졌고요. 그 장성고와 창평고 등 그 전국 단위 모집 학교를 뺀 일반고가 없는 담양과 장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이 그 강주 진학만 허용하는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도입되긴 했으나 실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나주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이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또 전개하며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 나주시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반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나주시는 지난달부터 농협 나주시 지부와 연계해 20kg들이 양파 2만 5천망 판매를 목표로 그 시청과 주요 관공서,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약 176헥타르로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그 생일 환경이 좋아 그 생산량이 10헥타르당 약 6,772kg으로 전년 대비 12%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 생산량 급증에 따라 가격은 40에서 45% 정도 인하되면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 이에 나주시는 그 양파 수급 안정과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히 그 다시면은 재경 향후회 등과 연계한 양파 사주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서울 종로구청과 동대문구청에 양파 500만과 600만을 각각 판매하는 등 그 이번 운동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주시는 양파 약 8헥타르를 그 산지 폐기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도 주력하고 있고요. 그 정부가 시행하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가입해 양파를 비롯한 각종 채소류의 수급 조절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네, 나주시에서의 지역 농가를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 담양 중로군에 마련된 2열, 7열 이색 체험 공간인 조격 체험장이 또 새롭게 들어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담양군의 대표 관광지 중로군에 이색 체험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로군 한옥쉼터에 새로 조성한 조격 체험장은 제습 속에서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인데요. 그 특히 각종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죽초액이 들어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 또한 그 한국의 옛 전래 동화인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을 테마로 조성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포토존과 더불어 임금님께의 소원을 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연출해 그 중로군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과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담양군에서는 앞으로 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힐링 공간을 조성해 그 중로군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은 23도가량을 보이겠고 낮에는 기온이 8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한낮 기온이 31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얇게 덧발라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90%입니다. 죽봉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광천 2교 방향, 동운 고가도로 2, 3차로에서 승합차와 화물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월산로 문화방송에서 돌고개역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필문대로 살펴보면 조선대 입구 사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납니다. 교육대학교에서 서방 사거리 방향으로도 밀립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어디든 빠르게 미래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영원히 소년이고 싶었나.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 정봉규라고 합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금메달 3개와 한국 신기록 2개 세웠습니다. 수영은 제 삶 그 자체죠.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달리기 할 때 속도보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는 게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태환 선수와 마이크 페프스, 그 선수처럼 그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같은 수영 선수로서 순간이 정말 힘들고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이겨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MBC는 꿈의 물결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